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차관은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 사령관입니다. 제28 보병 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군단장, 미사일 전략 사령부 사령관 등 야전과 정책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서 온화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을 겸비했습니다.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입니다. 또한 AI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운영 혁신도 잘 해낼 거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슬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연금재정과장,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거친 대표적 연금 전문가입니다. 연금 외에도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온 인재인 만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됩니다.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입니다. 환경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기후탄소정책실장, 탄중이 사무차장, 기후변화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고 정책 경향에 밝은 환경정책통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랜 경륜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일처리가 강점입니다.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고용노동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공정위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화합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대변인을 역임해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경제를 실현해 플랫폼 경제 시대에 맞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개혁, 사회안정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마련된 TF에 관련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실장과 수석비서관, 비서관들 외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들까지 총 90명이 넘는 대통령실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보고됐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한 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불신을 해소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실 TF에서는 앞으로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육자 협의체의 구성과 주관 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될 수 있고 대통령실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 TF에서는 군공항 이전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 군공항 이전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는데요. 아직은 KTV 외에는 영상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서울신문의 박기석입니다. 네. 그 광주 군공항 이전 TF의 그 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리더는 누구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국토비서관실이 간사를 맡고 있고요. 국방비서관실과 자치발전비서관실, 갈등조정비서관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비슷한 TF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이 TF 전체를 총괄하는 건 조금 의논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요 군공항 이전 관련 TF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OBS 최한성인데요. 비슷한 TF가 만들어질 거라는 건 이런 갈등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좀 개입을 하시면서 조정력을 하시겠다는 의도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개입이라기보다 개입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꼭 그 중앙 정부가 힘을 좀 더 보탠다거나 대통령실이 굳이 갈등 조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문제는 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 가령 10여 년이 넘도록 지금 이 문제처럼 좀 복합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아마 어제처럼 타운홀 미팅 형식 같은 것들이 계속이 되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청취한 다음 그래서 사회적 갈등 구조에 있어서 해결에 대통령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면 만들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어디가 만들어질 예정이다라기보다 그런 경우 타운홀 미팅도 계속될 확률이 있고 그렇다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도의 가능성으로 보시면 맞을 듯합니다. 네. 네. 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그 지금까지 몇 차례 차관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보통 이제 과거의 정권들의 사례를 보면은 장관 인사가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차관 인사가 따라오는 사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보자로 뭐 모든 부처는 아니지만 오늘 지명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장관 후보자가 있는 부처들이 있는데 그 후보자들과 교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아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없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좀 그 장관들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서 좀 정책을 추진하는 수월성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방면에서 실질적인 장관 인사들과 그리고 이제 차관 인사들 검증이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발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뭐 장관 지명 후보자들과 교감이 있었냐는 얘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 없었다면은 뭐 사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없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장관들도 이제 본인들과 같이 일할 차관들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임명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이제 좀 국정과제 추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가 관가에서도 나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관가에서요? 이제 세종 관가. 세종 관가에서요? 예. 어떤 부처에서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네네. 부분이고 일단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판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은 제가 알기로 아직 후보자로 알고 있습니다. 내정자고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에는 확인해 볼 여지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네.
저 매체가 어디신지 좀 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어제 국정기획위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단기적 대책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단위가 있는지 아니면은 대통령께 보고가 올라간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확인이 된 이후에 말씀드리겠고 아마 뭐 확인이 된 이후도 뭐 관련된 그런 부처에서 혹은 관련된 처에서 먼저 브리핑이나 뭐 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확인해 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네. 네. 저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인데요. 그 대통령께서 저번 수보 회의에서 이제 뭐 환율이나 유가 문제 언급하시면서 좀 대책 세워달라고 좀 제시도 하셨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좀 후속 조치에 대한 뭐 좀 논의가 있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경제 문제가 좀 시급한데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 컨트롤 타워 격인 뭐 부총리 인선이 아직 안 됐는데 뭐 이번 주 안에 좀 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중동 우리가 사태라고 부를 만한 좀 격변의 사건들이 있었던 시절로 기억이 나서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나 있을 유가 변동과 그리고 전체적인 환율의 변이에 대해서 추적하고 보고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잠정적으로 위험이 좀 해소된 상태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변동 사항에 있어서의 국제 변화에 대해서는 추적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오늘 보고가 필요한 사안은 아닌 걸로 조금 정리가 된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남은 내각에 대해서는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점검 중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내부적으로도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도 너무 늦지 않은 선에서 아마 인선 발표, 내정자나 혹은 후보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일정이 만들어지면 그때 공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하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KBS 방준원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그 타운홀 미팅에서 로스쿨이랑 사법시험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도 점심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어제 검토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후에 조금 후속으로 조치가 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워낙 이동 동선이 길었잖아요. 소록도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광주 오고 하는 꽤 만만치 않은 여정에서 이제 저희가 도시락 먹었습니다. 사실은 도시락 먹으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 편하게 주고받던 상황에서 그 요즘에는 판사나 검사가 되는 길이 오히려 이제 로스쿨이 더 많은 문호를 개방하고 많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과거처럼 시험을 본다기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일테면 계층적 장벽에 갇혀서 여러모로 좀 다양한 계층이 접근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다라고 그걸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저도 누가 먼저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좀 얘기가 주제가 흘러갔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막 회의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이제 전하 정책실장이나 모두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듣기로는 로펌에 들어가고 할 때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현실적 제약들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들은 정보 차원에서 약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마침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제도 부활에 대한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아마 그 점심때 나눈 이야기를 환기를 하게끔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런 거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음서제 같은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걱정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으로 파악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다 정도의 의견을 밝힌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여기 질문 네.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웍스 이한익입니다.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께서 전국적으로 지역 주택 조합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문제는 사실상 대선 후보 시절에서 경청 투어를 할 때도 어딜 가나 꼭 한 분씩 그 문제들에 대한 좀 토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나 한두 분씩 꼭 그렇게 계약서를 들고 와서 지금 여러 이제 분양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파악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장에게 지시한 상황이고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 및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오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지만 전수조사 착수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네. 네,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그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부지 판매 차익 예상치를 이제 물으셨는데 지자체 간에 답하는 수치도 달랐고 또 최근 수치는 아예 안 나와서 대통령께서 좀 이러니 불신이 생기죠라고 좀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TF에서 요 구체적인 조사도 실시하고 그 수치 같은 거를 언론의 브리핑 통해서 좀 알려주실 계획이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나중에 브리핑 통해서 알려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8천억과 1조 사이 2천억 정도의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소음 피해 같은 경우는 조사 시점이 꽤 과거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TF 구성에 다양하게 국토도 들어가고 국방도 들어가고 갈등 조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육자 협의체 안에도 국토부, 기재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치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치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히 예고를 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뭐 브리핑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네. 네, 대변인 뉴시스 김용록입니다. 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요. 하지만 보고서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말씀 여쭙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생중계라서 외교 사안을 여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외교 사안은 어떤 사안이라도 외교나 안보 문제는 지금 생중계되는 백불에서는 대답이 어렵습니다. 네, 다시 제가 이따 카메라 끄고 그거는 안보나 보안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도 오해 없으시게 요거는 하기 어렵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추경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여야의 합의에 의한 그리고 여야의 협조가 결국은 당정 협의를 넘어서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과 민생고에 그 물줄기를 트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요지를 갖춘 시정연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 채택 보고서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조금 숙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어쨌든 여야의 그 일종의 합치 내지는 협의된 의견을 좀 저희는 촉구하는 바이긴 합니다. 네. 아까 질문, 네, 마지막 질문 듣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어제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시고 오늘은 시민들이 있는 골목 식당에서 식사도 하셨는데요. 그 전격적인 대민 소통을 이어가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하고, 또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면 국정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당시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점검해 가면서 좀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은 속도가 맞게 이루겠다라고 지금 계속 표방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오늘 시정연설은 다름 아닌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한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추경을 통해서 결국 활성화되는 것은 소비력이 높은
그러니까 받은 지원금을 대부분 소비에 쓸 수밖에 없는 시민들, 평범한 서민들이 훨씬 더 혜택을 보고 그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골목 식당에 많은 서민들과 시민들이 찾는 그런 노포 식당을 찾아서 이제 예고 없이 가셨습니다. 이제 경호 인력들이 대거 원래 움직여야 하는데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커피 혹은 이제 후식을 드시면서 좀 이런 방식으로 골목 식당 혹은 골목 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이게 마중물이 돼서 경제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 도움도 요청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몸소 조금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좀 집들이 인사 오듯이 이 용산에 오신 만큼 이 주변의 상인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카메라 이제 꺼지면 아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